안녕하세요. 언남초 1학년 친구들. 선생님하고 오늘 국어나 214쪽부터 217쪽까지 먼저 공부를 할게요. 214부터 217쪽까지 먼저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은 214, 215를 펴주세요. 국어나 214, 215를 펴주세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글을 읽고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아보는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화면에 1단계부터 5단계의 도움말을 보고 무엇을 설명하는지 여러분이 맞춰보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할게요. 자, 1단계. 자, 선생님이 주는 힌트를 보고 정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에 넣어서 맛을 내요. 음식에 넣어서 맛을 내요. 음식에 넣는 건가 봐요. 2단계. 색깔은 하얗고 까슬까슬해요. 색깔은 하얗고 까슬까슬해요. 3단계.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로워요. 어떤 건데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대요. 자, 여기까지 듣고도 벌써 정답을 아는 친구들이 있죠. 자, 그럼 4단계. 바다에서 얻어요. 바다에서 얻고 하얗고 까슬까슬하고 음식에 넣어서 맛을 내고. 5단계. 짠맛이 나요. 자, 우리 친구 다 알았죠? 네, 정답은 소금입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문제를 내고 맞추는 힌트를 보고, 도움말을 보고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을 읽고 무엇인지 정답을 맞춰보는 걸 했냐면요.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읽고 무엇을 설명하는지 아는 그걸 오늘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글을 읽고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아봅시다를 배우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214쪽 1번을 보면 가방 속에 어떤 학용품이 들어있는지 말해봅시다 그랬죠. 가방 속에 어떤 학용품이 들어있어요? 필통도 있고 필통 안에 지우개, 연필, 교과서, 공책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도 있고 색연필도 들어있는 친구도 있고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을 책이 어떤 걸 설명하는지 학용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설명하는지 생각하며 지우개를 읽어봅시다. 자, 학용품인 지우개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우개. 여러분은 어떤 지우개를 가지고 있나요? 지우개의 모양과 색깔은 여러 가지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지우개는 상자 모양입니다. 그리고 동물 모양, 과일 모양, 막대 모양도 있습니다. 지우개의 색깔도 여러 가지입니다. 흰색, 파란색, 빨간색처럼 한 가지 색으로 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색이 섞인 것도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았나요? 지우개는 상자 모양 지우개도 있고 동물 모양, 과일 모양, 막대 모양 지우개도 있다고 했죠. 또 지우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죠. 색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흰색, 파란색, 빨간색처럼 한 가지 색으로 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섞여있는 색깔을 가진 지우개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215쪽, 여러분 책 215쪽을 함께 볼게요. 자, 지우개의 모양은 어떠한가요? 어떤 모양들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상자 모양이 가장 일반적인데 가장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동물 모양도 있고 과일 모양도 있고 막대 모양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지우개의 색깔은 어떤가요? 그렇죠. 흰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섞인 것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4번 지우개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우개라는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지우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지우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우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모양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는 색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모양은 아까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처럼 상자 모양, 동물 모양, 과일 모양, 막대 모양 이런 게 있고요. 또 지우개의 색깔은 흰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한 가지 색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색이 섞인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우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지우개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모양과 색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네, 친구들도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216쪽을 넘겨서 한 장 넘겨서 볼까요? 자, 5번 함께 볼게요. 글을 읽고 무엇을 설명하는지 아는 방법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그랬죠? 선생님이 보기를 한번 읽어줄게요. 제목 확인하기,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어떤 특징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보기, 제목을 확인하기,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어떤 특징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해볼게요. 글의 제목은 지우개야. 자, 제목을 확인했죠? 두 번째, 지우개의 생김새를 설명하고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우개의 생김새를 설명하고 있어. 이건 뭘까요? 그렇죠.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친구들도 이렇게 써야 돼요. 보기를 보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설명하는 게 무엇인지 지우개의 생김새를 설명하고 있어. 설명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다음, 지우개의 모양과 색깔은 여러 가지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 이건 뭘까요? 그렇죠. 지우개의 특징이죠. 어떤 특징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지우개가 어떤 모양과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지우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알아봤어요. 친구들도 이렇게 썼나요? 네,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죠? 설명하는 거, 제목, 특징 이런 어려운 말들이 조금 나왔어요. 자, 다 한 친구는 217쪽을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한번 가위라는 글을 읽을 텐데요. 가위라는 글을 읽고 우리 아까 이제 지우개를 살펴봤다면 학용품 여러분 가방이나 서랍,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가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읽고 또 공부를 함께 해볼게요. 217쪽. 자, 가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가위. 우리는 종이를 자를 때 가위를 사용합니다. 가위에는 손잡이와 날이 있습니다. 가위를 사용할 때 잡는 곳이 손잡이입니다. 주로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물건을 자르는 곳은 날입니다. 가위의 날은 매끄러운 것이 많지만 홈이 파인 것도 있습니다. 자, 잘 읽어보았나요? 자, 그러면 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무엇을 설명하고 있죠? 가위라는 글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럼 가위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볼게요. 가위를 사용할 때 잡는 곳이 손잡이입니다. 가위를 사용할 때 잡는 것이 손잡이입니다. 그 다음,
물건을 자르는 곳은 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손잡이와 물건을 자르는 날. 그래서 손잡이와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가위라는 글에서는 가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위의 어떤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손잡이와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글을 읽고 무엇을 설명하는지 아는 방법은 맨 처음에 제목을 확인하고 그 다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특징을 설명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가위라는 글에서의 제목은 가위. 아, 가위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나요? 손잡이와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이렇게 살펴봤어요. 가위라는 글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는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책 218쪽 19쪽을 펴주세요. 친구들 책 218쪽 19쪽을 펴주세요. 자, 친구들 218쪽 19쪽 다 폈나요? 그러면 오늘 또 공부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무엇을 설명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무엇을 설명하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주변의 어른들, 엄마, 아빠 또는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 어른들이 설명하는 글을 읽으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어머니께서 컴퓨터 설명서를 읽으시는 걸 보았어.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님이 이렇게 전자제품 또는 가전제품을 샀을 때 그 안에 동봉되어 있는 설명서를 보시면서 이 기계를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읽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형이 리코더를 연주하는 방법을 읽는 것을 보았어. 이제 3학년부터는 리코더를 배우는데 리코더를 배울 때 어떻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운지법을 배우고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그 방법에 관한 글을 읽는 걸 보았어. 이런 것도 설명하는 글이에요. 또 아버지께서 요리하는 법이 적힌 글을 읽으시는 걸 보았어.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어떤 새로운 요리를 하거나 좀 더 맛있게 요리를 하기 위해서 요리하는 순서 또는 요리하는 방법이 적힌 글을 읽으시는 걸 보았어. 이런 것도 설명하는 글이죠. 이렇게 우리는 실생활에서 주변에서 설명하는 글을 읽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설명하는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설명하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는 그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른들이나 또 주변에서 설명하는 글을 읽는 모습을 보면 밑줄을 그으며 꼼꼼하게 읽으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또는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설명이 맞는지 생각하며 이 설명하는 게 맞나 진짜 맞나 이렇게 생각하며 읽으시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하고 무엇을 설명하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우리 친구들 218쪽에 보면 채소가 들어간 음식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좋아하는 채소가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까요? 어떤 채소가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나요? 네, 각자 조금씩 다를 텐데 어떤 친구? 나는 시금치 무침을 좋아해. 이 친구는 시금치 무침을 좋아한대요. 나는 우엉조림을 좋아해. 이 친구는 우엉조림을 좋아한대요. 어떤 친구는
호박 무침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매콤하고 새콤한 뭐 도라지 무침 같은 것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우리나라는 채소가 들어간 음식들이 많지요. 자, 선생님이 왜 좋아하는 채소에 대해서 물어봤냐면요. 우리가 읽을 내용이 뿌리를 먹는 채소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함께 219쪽에 있는 뿌리를 먹는 채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뿌리를 먹는 채소라는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뿌리를 먹는 채소. 뿌리를 먹는 채소는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합니다. 뿌리를 먹는 채소에는 무, 고구마, 당근, 우엉 등이 있습니다. 무는 기침 감기를 낫게 합니다. 고구마는 소화가 잘 됩니다. 또 당근에는 눈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많습니다. 우엉을 먹으면 변비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뿌리를 먹는 채소. 뿌리를 먹는 채소는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합니다. 뿌리를 먹는 채소에는 무, 고구마, 당근, 우엉 등이 있습니다. 무는 기침 감기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소화가 잘 됩니다. 또 당근에는 눈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많습니다. 우엉을 먹으면 변비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먹는 채소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책 220쪽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읽은 뿌리를 먹는 채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뿌리를 먹는 채소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뿌리를 먹는 채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채소의 무엇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채소의 좋은 점을, 뿌리를 먹는 채소의 좋은 점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무엇을 설명하는지 어떻게 알았나요? 글의 제목을 보고 알았을 수도 있고, 글을 읽고 나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 3번에 1번, 뿌리를 먹는 채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무, 고구마, 당근, 우엉 등이 있었어요. 무, 고구마, 당근, 우엉 등이 있었죠. 그럼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이건 친구들마다 다를 텐데 어떤 친구는 저는 선생님 무는 기침 감기에 도움이 되는지 오늘 알았어요. 새롭게 알았어요. 또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고구마가 소화가 잘 되는지 새롭게 알았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당근이 눈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많다는 걸 새롭게 알았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우엉을 먹으면 변비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걸 오늘 새롭게 알았어요. 이렇게 친구들마다 조금씩 아마 다를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아까 공부한 거 다시 정리해보면 뿌리를 먹는 채소에는 무, 고구마, 당근, 우엉이 있고요. 친구들마다 조금씩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다를 텐데 뿌리를 먹는 채소의 좋은 점을 알게 되었고 또 아까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무가 기침 감기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렇게 조금씩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럼 친구들 책 220쪽 4번을 함께 공부할게요. 자, 4번 뿌리를 먹는 채소를 알맞게 설명하는 내용을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자, 선으로 한번 이어볼게요. 무는
어떤 거에 좋지요? 무는 눈에 좋다, 변비에 잘 걸리지 않는다, 기침 감기에 도움이 된다, 소화가 잘 된다. 어떤 거죠? 무는? 그렇죠. 기침 감기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은 선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고구마는 그렇죠.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그 다음 당근은 그렇죠. 눈에 좋은 영양소가 많습니다. 눈에 좋다. 우엉은 그렇죠. 변비에 잘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뿌리를 먹는 채소에 대해서 4가지가 나왔는데 무, 고구마, 당근, 우엉이 나왔는데 이렇게 각각 무는 기침 감기에 도움이 되고 고구마는 소화가 잘 되고 당근은 눈에 좋고 우엉은 변비에 잘 걸리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잘 찾아서 선으로 이었어요. 그럼 친구들 책 221쪽을 함께 볼게요. 자, 설명하는 글을 읽어야 할 때는 언제인지 알아봅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그림. 여러분 책 첫 번째 그림. 친구가 약을 먹으려고 하네요. 그렇죠. 약을 먹을 때, 이 약을 먹을 때 이러한 건 주의해주세요 알려주는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글을 읽을 때이죠. 네. 이 약을 먹을 때 약 안에 설명하는 글이 같이 들어있어요. 약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고 하루에 몇 번 먹고요, 얼마큼 먹고요, 뭐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주의사항이 쓰여져 있는 이 글을 읽고 약을 먹어야겠죠. 두 번째 친구는 뭔가 블럭을 맞추는 것 같아요. 자, 장난감 조립 방법을 알려주는 글을 읽을 때죠. 그러니까 장난감을 사가지고 잘 조립하고 싶을 때 그 조립 방법을 알려주는 글을 읽고 조립을 하죠. 다음 그림 볼까요? 한 친구가 놀이공원에 갔네요. 놀이공원에 갔을 때 놀이기구 타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또 물음표가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각자 생각해 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자면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을 읽을 때도 설명하는 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설명하는 글을 읽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무엇을 설명하는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약을 먹을 때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글을 읽을 때도 무엇을 설명하는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고 장난감 조립할 때 놀이기구를 탈 때, 음식을 만들 때, 악기를 연주할 때, 이럴 때도 무엇을 설명하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설명하는 글을 읽어야 할 때가 좀 더 많지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글을 실감나게 읽어보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하고 국어나 교과서는 221쪽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은 국어 활동책 76쪽, 77쪽을 펴주세요. 국어 활동 76, 77쪽을 펴주세요. 자, 친구들 국어 활동 76, 77쪽 다 폈나요? 네, 선생님하고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아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1번
76쪽에 1번 표지판이 말을 해요를 읽고 그래서 설명하는 표지판을 찾아 붙임딱지를 붙여볼게요. 자, 선생님이 표지판이 말을 해요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표지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표지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자, 77쪽에 보면 붙임딱지가 붙이는 곳이 있겠죠? 네. 여러분 붙임딱지를 찾아보세요. 붙임 2에 붙임딱지를 이용할 거예요. 뒤에, 책 뒤에 보면 붙임딱지가 있는 곳이 있죠? 다 찾았나요? 붙임딱지 2 보면 붙임딱지 4개가 있어요.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읽으면서 붙임딱지를 붙여볼게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곳을 통해 밖으로 나가요. 자,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박물관 안에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곳을 통해 빨리 나가세요 하는 붙임딱지가 뭘까요? 표지판이 뭘까요? 그렇죠. 비상구라는 표지판이에요. 박물관 안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여기로 빨리 나가세요 라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도 붙임딱지를 떼서 붙여보세요. 자, 두 번째. 목이 마르면 이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목이 마르면 이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자, 어떤 붙임딱지를 붙여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표지판이 그려져 있는 붙임딱지를 붙여야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사진 찍으면 안 돼요 하는 표지판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카메라를 찍으면 안 돼요. 사진기 사용하면 안 돼요. 라는 이런 표지판을 붙여야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이곳을 이용해요. 아,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알려주는 표지판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생긴 표지판을 붙임딱지, 붙임딱지를 붙이면 됩니다.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78, 79쪽을 해볼게요. 78, 79쪽. 무엇을 설명하는지 그래서 찾아 써봅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쁘게 머리를 다듬어 주시는 미용사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 기다란 호스로 물줄기를 쏘아 불을 꺼주시는 소방관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이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예쁘게 머리를 다듬어 주시는, 그렇죠, 미용사. 불이 나면 불을 꺼주시는 소방관. 몸이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 그렇죠. 미용사, 소방관, 의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글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보세요. 미용사, 소방관, 의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이 글은 그렇죠. 직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업, 미용사라는 직업, 소방관이라는 직업,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그럼 79쪽에 3번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다음 글에서 글을 읽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봅시다 그랬죠. 가 글부터 함께 볼게요. 추석을 대표하는 떡은 송편입니다. 솔잎을 깔고 떡을 찌기 때문에 송편이라고 합니다. 추석 전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송편을 빚었습니다.
사람들은 송편을 빚으며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농작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자, 이 가글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렇죠. 송편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자, 그럼 나 글도 선생님하고 한번 볼까요? 옥수수는 여러 곳에 쓰입니다. 옥수수에서 짠 기름은 음식을 볶거나 튀길 때 씁니다. 옥수수를 볶아서 만든 가루는 차로 마십니다. 옥수수로 숯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옥수수는 종이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나 글에서는 어떤 걸 설명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한번 말해 볼까요? 그렇죠. 옥수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국어활동 79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해가 잘 갔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글을 실감나게 읽는 것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